오늘 시간에는 등기법, 단독신청, 공동신청, 등기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수를 배웁니다. 원래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신청이 있고 등기간이 직권으로 등기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제 3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문제 3번.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기억, 토지 수용 재결의 실효. 이 실효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실효는 무효가 됐다 이거죠. 원래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시행사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예전에 원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원시 취득의 개념이니까 토지 수용으로 인한 등기 이전 등기 신청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나 토지 수용이 그 결정이 실효가 됐답니다. 실효라는 건 무효가 됐다는 말입니다. 재결은 판결이라는 말이에요. 토지 수용에 대한 판결이 무효가 됐답니다.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그래서 무효가 됐으니까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겠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자,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거죠. 시행사의 이름으로 돼 있던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신청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자, 토지 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말소할 때는 옛날 토지 소유자의 도장도 들어가야 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토지 시행사 소유권 이전 등기된 소유자는 토지 시행사의 도장과 실효 재결을 실효로 원인으로 한 수용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시행사와 예전 토지 소유자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 맞으나 토지 수용 재결 실효, 이 실효라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토지 수용 재결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할 때는 옛날 소유자와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 다음에 니은 전세권 설정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답니다. 부적법이란 것은 불법이라고 얼른 생각하면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될 것이 아닌데 불법으로 말소됐답니다. 그럼 말소 안 된 걸로 봐야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 정보로 제공한 어떤 말소를 회복하는 등기는 당연히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불법하게 부적법으로 말소돼가지고 어떤 승낙서라든가 판결문으로 말소 회복 등기를 하더라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왜? 전세권자는 용익 물권이죠. 사용하는 자와 그 건물 주인이 공동으로 다시 예전 것을 인정하겠다.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전세권이 부적법하게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말소 회복 등기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란 것은 원래 가등기를 기재할 때는 자, 건물 명의자, 부동산 명의자와 가등기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동으로 신청한데 가등기를 협조를 받았는데 협조를 안 해줘요. 반드시 가등기 해야 할 권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주인이 협조를 안 해줬다 이거죠. 그러면은 법원에다가 가등기 신청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가등기 하라는 처분 명령서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입니다. 가등기를 하라는 명령서를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하면 가등기를 하라는 명령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죠. 가등기를 하라는 명령서를 받았으니까 가등기권자가 단독으로 이 명령서를 들고 등기소에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 하면은 가등기를 하라는 허가서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 들고 등기소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놓치면 안 돼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 그러면은 가등기의 가처분은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가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직권으로 한다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들고 직접 가등기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말을 만들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권자가 들고 직접 신청한다.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이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준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을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전세권 말소 등기랍니다. 전세권자가 아예 집을 사버렸답니다.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전세권 말소면 굳이 집을 샀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되면 자 갑구에 전세권자 이름이 들어있겠죠. 집 주인으로. 그러니까 을구의 전세권 말소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내가 집주인인데 전세권자이면서 집주인인데 그러면은 전세권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말소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전세권 말소 등기 이렇게 해야 되죠. 순서대로. 그래서 먼저 소유권을 이미 취득을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옛날 건물 주인하고 연락할 필요가 없겠죠. 을구에는 전세권 말소할 때는 자기가 전세권자이면서 집주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전세권 말소 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미음. 주소 이전에 의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자, 주소 이전하면 이사 갔다는 말입니다. 자, 등기 명의인이다 하면은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이사 가가지고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단독으로 하는 거죠. 뭐 거래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죠. 주소 이전에 의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당사자가 직접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거래 상대방이 없죠. 그래서 단독 신청이다. 자, 비읍 의사 진술을 명하는 이행 판결. 자, 의사 진술을 명하는 이행 판결 이것을 그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의사 진술을 명한다 그래요. 여러 가지의 어떤 이행 판결을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공사 중지 명령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공사 중지에 관련된 이행 판결 이렇게 그냥 얼른 때려버리면 돼요. 의사 진술이라는 어떤 케이스는 아주 많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공사 중지 명령 딱 하면 되죠. 공사 중지 명령 판결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죠. 그래서 의사 진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이 판결서를 들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사 진술을 명하는 이행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는 것을 고르겠으니까 자, 공동 신청하는 거, 자, 토지 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부조법에 말소됐을 때 전세권 말소 회복 등기도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는 것은 기역과 니은 답은 1번으로 됩니다. 답은 1번이다. 자, 문제 4번.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 모두 고르라. 또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는 거 고르죠. 자, 기억. 토지 수용 재결 실효. 토지 수용 재결 실효 또 나왔죠.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인데 토지 수용 재결을 실효. 이 실효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실효는 무효가 됐다는 말입니다. 자, 무효가 돼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거. 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공동 신청입니다. 자, 토지 수용 재결 실효를 원인으로 한 토지 수용 이전 등기의 말소 신청은 공동 신청이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니은 대지권이 있다는 뜻. 대지권이 있다는 뜻이라는 것은 자, 아파트가 들어서는 아파트 건물 등기가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서는 토지에다가 토지는 거의 열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거래하면 집합건물 등기만 보고 거래해도 돼요. 집합건물 건물 등기에 지분권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열람하지 않지만 그 아파트를 바치고 있는 토지 등기에도 토지 지번이 있겠죠. 토지 지번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에 자, 집합 건물이 있다. 대지권이 이미 들어있다는 뜻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지권이 있다는 뜻 이런 말이 나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다. 요거는 토지 등기에 있어요. 집합 건물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겠죠. 가등기를 하라는 명령서다. 이렇게 얼른 생각해야 돼요. 가처분 가압류가 아니에요. 가처분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줍니다.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가처분 가압류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도 가등기가 눈에 들어와야 되죠. 가등기를 가서 혼자 하라는 명령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단독으로 신청. 자, 니을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전세권 말소 등기한답니다.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죠.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전세권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미음 주소 이전에 의한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내가 주소 이사 갔으니까 거래 상대방이 없죠.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피읍 의사 진술을 명하는 이행 판결, 의사 진술을 명하는 이행 판결이 대표적인 게 뭐다? 공사 중지 명령. 그러니까 공사 중지 명령서를 들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진술을 명하는 이행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럼 4번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거. 그러면 자, 기어 토지 수용 재개할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말소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랬죠. 니은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기업과 니은. 자, 기업과 니은이 자,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는 겁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 자, 문제 5번 들어갑니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또 나왔죠. 자,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는 것 찾는 거죠. 대부분 중개사 시험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지문만 달달달 내오면 등기법 12문제에 맞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시험이 중개사 시험입니다. 중개사 시험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우는 거 반복해서 그것만 숙달 암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 시험이 변호사 법무사 시험이 아닌데 굳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지문만 숙달하면 되는 거죠. 자격증만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또 자주 나오는 문제가 나오죠. 문제 5번 합니다. 자, 1번 수용으로 인한 또 나오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요거는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어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인데 수용으로 인한 재결이 실효가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이 공동 신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번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한다. 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시행사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를 딱 받으면 등기관이 그 토지에 있는 저당권 등기 같은 거는 다 말소를 시켜줍니다. 왜? 수용으로 인한 것은 온시취득이니까. 그래서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깨끗하게 해준다 이거죠. 수용으로 인한 것은 온시취득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2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등기를 해줘야 할 사람, 등기 서류를 줘야 할 사람, 등기 권리자는 등기에 자기 이름이 기재될 사람, 등기를 자기 이름이 기재될 사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등기 권리자, 등기 서류를 제공해 줄 사람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승소한 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등기 의무자든 등기 권리자든 항상 판결문에서 승소한 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자가 등기 의무자입니다.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항상 매도인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매매에 있어서 등기를 해줘야 할 사람은 매도인이죠. 등기 권리증을 줘야 됩니다. 자, 매매에 있어서 등기를 신청할 자는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험 볼 때 등기 의무자 그러면 항상 뭘로 외운다? 매도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이요. 이게 매도인이 이겼답니다. 야, 빨리 등기 좀 해가야 하고 소송까지 걸어서 판결문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등기를 해가라 하고 판결문을 받았으니까 그 판결문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겠죠.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권리증은 제공해야 됩니다. 등기 의무자일 때는.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됐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됐든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으로 일단은 신청합니다.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두 번째, 반드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자만이 신청합니다. 승소한 자만이 신청한다. 자, 세 번째,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때 자기가 매도인이니까 가지고 있었던 등기 권리증을 제공한다.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자기가 등기 권리증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등기 권리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 문제 판결에 관련해서 모든 판결은 승소한 자만이 신청하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형성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승소하든 패소하든 원고든 피고든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승소하든 패소하든 원고든 피고든 누구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로 갑니다. 하지만 일반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만이 신청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독 신청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자, 신탁등기는 이미 신탁법상 신탁등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 신탁등기가 이제 이미 다 계약이 끝났답니다. 그럼 말소해야겠죠. 그래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4번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등기. 소유권 보존이라는 것은 거래관계가 없죠. 원래 건축주가 원래 내 거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게 확인 판결 개념입니다. 이 건물은 내 거다는 것이 보존 등기예요. 보존 등기는 첫 등기죠. 첫 등기 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보존 등기를 말소한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혼자 말소하면 되겠죠.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단독 신청으로 갑니다. 보존 등기도 단독 신청이다. 자, 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 이전 등기. 자, 법인 합병은 인간에 있어서는 상속하고 똑같습니다. 회사끼리 합병했다. 그러면 한 회사는 없어졌다. 이 말이죠.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하고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회사 합병이든 상속이든 이것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합병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든 법인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든 무조건 단독 신청이다. 상속도 단독 신청이죠. 자, 그래서 문제 5번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그러면 답은 1번으로 가야 됩니다. 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인데 그 뒤에 있는 말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알아서 해준다. 그럼 물어보는 게 뒤에 있죠. 그래서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의 말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문제 6번 들어갑니다. 문제 6번 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거 틀린 거. 자, 1번 상속이 나왔네요. 상속이라든가 법인 합병은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왜? 상속도 아버지가 죽었죠. 근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아버지 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아버지가 도장을 찍습니까? 그래서 상속인들끼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으니까. 자, 그래서 상속으로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단독 신청. 자, 2번 저당권자인 갑과 저당권 설정자인 을의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증액한다. 이 증액이 중요하죠. 증액은 채권액을 증액한다는 거죠. 돈이죠, 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당권자인 은행인 갑과 저당권 설정자가 항상 채무자 또는 건물 주인을 말한다 그랬어요. 대부분 건물 주인입니다. 채무자는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 하면 건물 주인이다. 자, 건물 주인과 은행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증액하는데 합의하고 기존에 등기된 5천만 원을 6천만 원으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단독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증액이든 감액이든 이것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틀린 거 답은 2번이 되겠죠. 이건 공동 신청입니다. 돈이 증액된다든가 돈이 감액되는 것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지 누구 하나 단독으로 신청하면 등기관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3번 등기 명의인이 개명이답니다. 개명은 이름을 바꾼 거죠. 거래 관계가 아니죠. 아니, 내가 이름을 바꾼데 나 혼자 단독으로 신청하지 누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등기 명의인이 개명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등기부에 기록된 성명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개명 나오면 무조건 단독 신청이죠. 자, 4번 이행 판결에서 승소한 또 나왔죠.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만이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소한 이번에는 등기 권리자. 자, 등기 권리자를 뭐라고 외운다 했어요? 등기 권리자, 등기를 신청할 자라. 그러니까 매수인 딱 하면 되죠. 매수인이 이겼답니다. 그래서 등기를 판결문으로 가져온답니다. 승소, 판결, 이행 판결 딱 나오면 자, 승소한 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승소한 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하지만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이니까 등기 권리증이 없죠? 그래서 등기 권리증을 굳이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유 불문하고 이행 판결에서 승소한 자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아니, 판결문 들고 나 혼자 등기하는 거죠. 단독으로 신청한다. 5번 건물 소유자 병이 자신의 건물이 멸실됐답니다. 멸실하니까 건물 멸실 등기해야죠. 아, 멸실하면 나 혼자 등기하는 거죠. 그죠? 거래 상대방이 없죠. 멸실을 하더라도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문제 6번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틀린 것 하면은 답은 2번입니다. 자, 저당권에 있어서 자, 피담보 채권액을 증액한다든가 감액할 때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자, 여기까지 자, 등기법에서 단독이냐 공동이냐 등기관 직권으로 신청하냐 이거에 관련된 구별되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